정수호 선생님의 상태 명리 48번째 시간입니다. 제3절 격국으로 판단하는 성격. 이 방법 외에도 격국으로 개성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십신으로 보는 방법보다 적중률이 적다고 필자는 보나 이 역시 참고할 가치는 있다. 관살격의 사람은 충성을 다하여 복종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관격의 사람은 위인이 단정하고 중심을 잡아 정도로 가며 실제를 중시하고 규범을 준수하고 실용이 있다. 칠살격은 성격이 급하며 투쟁심이 있고 야성이 강하며 좋은 격국의 소유자는 약한 자를 돕고 강한 자에 맞서서 격국이 떨어진 자는 강자에 아부하고 약자에 군림하며 권모술수에 능하다. 인성격의 사람은 자비심이 있고 정인격자는 사람이 방정하고 친절하며 지혜가 높고 자비심이 많고 학문과 명예에 대한 인연이 좋고 관인이 잘 배합되어 있으며 쉽게 명성을 얻는다. 편인격은 독창적이며 심리를 잘 이용하는 자인데 만일 편인이 과다하면 처음은 근면하나 끝은 나태하며 총명이 오히려 병이 되어 어리석게 변하고 만다. 격인은 근검하고 후중한데 정제는 신용이 있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며 성실하고 근면하다. 편재격은 의리를 중시하고 재물을 가볍게 보며 노력은 적게 하고 얻은 것은 큰 행운을 잘 얻는다. 일반적으로 다정하나 사주의 배치가 잘못되면 오히려 간사하며 주색을 탐닉한다. 명국에 정편제가 같이 있으면 도화의 난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식신격. 식상은 모두 총명성으로 가물을 즐기며 상관은 속박을 받는 것을 싫어하며 적극적으로 재화를 표현하고 원만성이 떨어진다. 식신격은 총명하며 재화가 안으로 갈물이 되고 성질은 온화하며 쾌락을 추구하나 정신적 충만도 추구하니 평생에 식복이 있다. 단지 지나친 탐욕과 투기업을 주의하여야 한다. 비겁격은 개성이 강하고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며 만일 일주가 걸록을 얻어 등력한다면 군중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독립하며 개성이 격렬하니 고독을 면하기가 어렵다. 일주가 약하다면 친구 형제의 도움이 크나 대체로 겁재격은 성격이 더욱 완강하다. 원령이 양인에 해당하면 이 역시 완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니 재물을 취하기가 만만치 않고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도박과 투기와 주색으로 패망하기 쉽다. 제4절 기타. 연지와 월지가 삼합하거나 육합하는 자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집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 개사, 무, 경술, 개미. 사오미 화국에 오술합해 화국에. 연월지가 사워로 삼합을 구성하므로 결혼 전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였고 결혼 후에도 조용히 집에서 살림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경금이 5월의 경금이 사오미 지지로 쫙 깔고 있는데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팔자네. 그래도
연지와 월지가 상충하면 비교적 활동형으로 비교적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평상시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외출이나 여행을 즐긴다. 개사, 개해, 갑자, 정묘. 해묘미, 묵국에 합이 많은 사람 자해. 근데 사화가 사회 충을 때리네요. 연지와 월지가 사회 충원이 비교적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외출이나 여행을 좋아한다. 연월지가 연지와 월지가 삼합하거나 육합하는 자 비교적 안정적이며 집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사호로 합의를 해서 방합해서 그러는 거구나. 뭐 연월지가 충을 하면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월지, 일지가 삼합이나 육합되는 자는 자신에게 충실하며 자신을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다. 일지와 월지가 삼합되거나 육합되는 자. 그러면은 경자, 갑신, 개사, 경신. 그러면은 월지와 일지가 삼합. 사신합수니까 월지와 일지가 사신으로 합수국하니 모든 일에 자신을 꾸미는 것을 우선하며 다음으로 가정을 꾸민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에게 충실하니 의복구입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유형이다. 이렇게 이것도 신자 합복이 되니 이 사람도 밖으로 나가는 건 싫어하겠네. 월지와 일지가 상충하면 비교적 가볍고 자연스러움을 좋아하고 일지와 월지가 상충하면 구속되기를 싫어하며 의복이나 복장에 신경을 안 쓴다. 월지하고 일지가 사해충되면 월지가 사회로 상충하고 비교적 가볍고 자연스러움을 좋아하고 구속되기를 싫어하며 의복이나 복장에 신경을 안 쓰는 형이다. 사해신 지지가 다 사해신이네. 역마로 있어서 원래 서로 충충충해서 더 그러는 걸까 아닐까요? 매여 있는 건 싫어해서. 그럼 월주 장간이 투관된 자는 개성이 강하고 호승심이 강하다. 무진, 병인, 정미, 계묘. 진에서 무토 올라가고 인에서 병화 올라가고 미토에서 정화 올라갔네. 인월생이 인중장간에 갑병무가 있는데 그 중에 병화가 월간에 투관되니 개성이 강하고 호승심이 강하다. 월주장간에 개성이 강하고 호승심이 강하다. 일지장간이 투관된 자는 쉽게 정서가 변하기도 하며 일지장간이 투관된 자 쉽게 정서가 변하기도 하며 외계와 내부의 불평형으로 감정이나 정서에 민감하고 자기의 매력이나 장점을 표현하기를 좋아하며 기질이 고상하며 인연이 좋다. 일지장간이 투관된다는 거는 만약에 김요일지면 갑을목이 올라오는 거 그리고 임술일주는 거기서 무토 올라와야 되고 정화 올라와야 되고 신금 올라와야 돼.
일지장관이 투관된 자는 쉽게 정서가 변화되기도 하는데 외계와 내부의 불평형으로 감정이나 정서가 민감하고 자신의 매력이나 장점을 표현하기를 좋아하며 기질이 고상하며 인연이 좋다. 일지장관이 많이 투관되어 있는 자는 성격이 외향적이며 활동력이 강하다. 그러면은 여기 신묘, 기해, 신축, 개사 이런 사람, 신축은 개신기니까 개신기가 위에 다 올라와 있네. 일지축토로서 장관이 개신기인데 연일 시간에 모두 투관되어 비교적 외향적 성격의 활동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금은 식신이 올라온 거네. 상관노랑의 식신격. 일지가 모두 투관되지 않는 자와 월지가 투관되지 못한 자는 성격이 비교적 내성적이다. 화염토조. 자는 술을 좋아하고 수가 왕하고 화가 약한 자는 음주를 두려워한다. 월령이 양인인 자는 성격이 격렬하며 식상생재한 자는 근면하며 성실하며 두뇌 역시 영활하여 상경의 재주가 탁월하다. 재성이 투관되지 못하고 입고된 자는 근검하며 일주가 재성과 합된 자도 근검하며 일주가 합관한 자는 충직하며 체면을 잘 차린다. 신강사주 일주가 재성을 합하면 근검하고 철을 아끼며 정관을 합하면 정직하고 완고하며 권력을 장악하며 신약사주가 관사를 합하면 외상을 당하기 쉽자. 일봉에 천월떡이 떡하면 천월떡이라는 건 천덕기인 월덕기인의 두 명의 명칭을 천월떡이라고 한대. 일봉에 천월떡하면 자선심이 많고 시상 독살은 시상에 시간에 하나에 7살이 있다는 걸 시상 독살이라고 하는데, 독살은 청성이 냉혹하고 사주 순양은 성질이 조급하고 사주 순음자는 사주 순양자는 사주에 다 양간으로 되어 있는 거. 무병 갑을 병정해서 음간과 갑병 무경임 뭐 이러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을 순양. 순음은 기신 을정. 순음자는 침묵하고 인내력이 강하다. 관인 상생자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신의와 명예가 있고 자선심이 있다. 월령이 홍염이나 도화이면 풍류다정하고 재관 상생하면 쉽게 대중의 신망을 얻고 이인화살하면 언어에 믿음이 있다. 이인화살은 또 뭐야? 이인화살은 인수를 써서 편관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살인상생 말하나 보네. 제다신양은 온화하며 내성적이고 수왕사주는 조숙하고 풍류적이며 다시 18자에 쟁압이 있으면 더욱 그러하다. 천간에 두 개의 정화가 있으면 심성이 영활하고 기교가 있으며 신왕하고 재성이 없는 사주는 투기를 좋아하고 인색하다. 지지가 형합하면 투기를 좋아하며 연월지에 있는 자는 더욱 그러하다. 형합.
18장 부기빈천. 부는 귀와 천으로 나누고 재는 빈과 부로 나눈다. 일반적인 정황 아래 용신이 관이라면 관은 왕하면 왕할수록 귀하다고 보며 용신이 재성일 경우 재성이 왕하면 왕할수록 부귀함을 나타낸다. 반대로 기신이 관성이라면 관성이 왕하면 왕할수록 관주지위하고 기신이 재성이라면 재성이 왕하면 왕할수록 가난하다. 재주자산. 제1절 부귀빈천의 구체적 간편. 일추의 부귀빈천을 살피는 방법은 주요하게 다음의 세 가지 평형점을 살펴야 한다. 오행평형. 오행평형은 용신등령으로 실질적으로 용신을 살피는 것이다. 용신이 유력할수록 부귀하다는 것이며 없거나 혹 영향이 없다면 부가하다고 추론한다. 이것이 부귀를 판단하는 근본 조건이다. 음양평형. 음양평형은 바로 사주팔자가 음양이 있고 음양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수는 순양은 음양시령으로 본다. 음양평형이 되어야 부귀를 갖출 수 있으며 음양시령은 바로 부귀를 가만히 부귀를 모두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난조수평형. 한난조수평형은 실질적으로 조후에 제일 주요한 것은 동계, 하계, 조춘, 초춘, 인월, 심추, 술월과 그리고 팔자에 금수가 많거나 목화가 많거나 염상, 그러니까 염토 등은 조토 등은 모두 조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겨울생, 그러니까 한겨울생 그리고 한여름생, 여름생 중에서도 저기 오미월생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한겨울생은 자축월생,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플러스한 게 인월생하고 술월생을 더 플러스한 거죠. 그리고 토가 너무 왕한데 토가 한 개도 없고 습기가 없는 조토가 마른 흙이라고 그래서 사막과 같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조우는 일반적으로 수와 화이지만 명리에 근거하여 때론 습토나 조토의 조우가 필요할 때도 있다. 팔자의 조우를 제대로 갖춘 경우 사주상 편고를 막론하고 모두 부귀의 일면이 있다. 대부대기는 바로 이 세 개의 조건을 전부 갖추어야 하며 그들 중 오행평형이 근본이다. 만일 오행평형을 모두 갖추면 기타 둘 중 임의로 하나만 갖추었다면 바로 중부중기로 보아야 하고 단지 오행평형만 갖추었다면 바로 소부속이라 할 수 있다. 천하다는 것은 세 개 모두를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 오행평형. 계사, 갑자, 정유, 병호. 일주의 지지에 사오화가 있다. 이게 정화로 통근했어. 그러면 연지와 시지의 4와 5화에 통근한 정화일주, 자월의 정화. 이 조가 엄청 잘 된 거 아니야? 하나는 격지이고, 격지라는 건 좌우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격지는 떨어진 지지. 떨어진 지지에서 하나 있고 하나는 인지 가까이에서 있으니
인지인이 모두 감력되어 하나의 분기의 통근함과 유사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의 극을 받고 얘는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는 떨어져 있고 떨어진 게 한 거니까 4, 5화는 못 받고 5화에 통근한 것으로 본다. 통근함과 유사하다. 일주는 월간의 간목이 화살생신하고 다시 화살생신은 뭐야? 살이 변하여 일간을 살인상생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갑자 화살생신하고 다시 병화에 도움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본다면 일주는 편황하다. 관살은 원령을 득하여 중화를 보고 재성은 편약하고 인성 역시 약하다. 일주가 편황하니 일주가 편황하면 식재로 흘러야지 된다는 얘기죠. 재관을 용신으로 쓴 일주가 편황하니 관사를 취하여 제일 용신으로 하고 재성을 제2 용신으로 삼는다. 본명의 일주는 동월에 태어난 조우가 필요하고 조우가 있다면 유리하다. 명국에 분석한 다음 우리는 다시 이들과 이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자. 부기빈천의 정도는 팔자 중에 사화 조우가 있으므로 비교적 원칙적으로 그 부기는 추론한다. 오행평양 본명의 제1용신은 관살이며 중화 상태로 손상됨이 없으니 관살이 유력하다. 음양평양 사주팔자가 사음사양으로 음양평양도가 아주 좋다. 한난습조평양 본명은 비록 겨울에 태어났으나 명국이 이미 화가 왕한 조우가 유력하다. 그러므로 위 세 개의 평양이 모두 동시에 구비한 대기의 명으로 중국 공산당 주석이었던 모태통의 명조이다. 오. 부인의 조력이 엄청났었나 보네. 남명 여기까지 오늘은 읽을게요. 40